자, 혁신이 얘기하는데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고요. 대사면에 이제 대발끈을 해서 그리고 또 그제는 안철수 의원과의 또 복집 설전으로 또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너 속 코너 싱크 열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재현해 줄게요. 옆에 누가 들어오더니만 계속 시끄러워서 도대체 얘기를 못 하겠는 이준석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욕하는 걸 20분 동안 한 거예요. 이 디스가 아니라 계속 이준석이 디스하는 그 내용만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어요. 내가. 저 그때부터 주주군들 조용하더라고요. 학교 폭력 사태나 아니면 이런 거라고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학교 폭력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측 대리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다 괜찮다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진짜. 왜 굳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얘기를 했느냐. 살다 언어 능숙치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뭐 여러 가지 토로를 했는데 복집 사건 안철수 씨 조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여기만 이제 칸막이가 있다고 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막 요새 김민하 평론가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또 자기 얘기는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20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 칵테일 효과라고 있습니다. 예. 누가 자기 얘기하면 잘 들립니다 원래. 예. 네. 근데 저 같으면은 신혜원 씨 하십니까? 그렇다기보다도 예. 문을 열고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예. 좀 그래도 좀 연장자나 이러면은 좀 말 함부로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저 여기 있으니까 좀 말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예의 바르게 끝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제 그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안철수 씨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결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저는 더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 어쨌든 복국은 뭐 가격이 상당히 됐겠죠.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복국을 먹다가 소리를 질렀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언론을 보다가 알아야 됩니까? 그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모든 일간지가 이걸 며칠째 쓰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설명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참 희한한 광경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인성 뭐 이런 얘기로 가는 얘기거든요. 이준석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의 어떤 일환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더 얘기할 거 많은데 언론이 너무 이 얘기 재밌으니까 이제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좀 뭐 요즘에 이 너무 얘기만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좀 이런 좀 유감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김민하 평론가님과 되게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그런 오랜 그런 사감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왜 공사의 구별이 없이 왜 이것을 공적으로도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한 분은 대선 후보를 지내셨고 한 분은 여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의 그런 감정적인 사적인 그런 불화를 왜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지 저도 참 이것은 매우 좀 볼썽사나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저는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언론에서는 그런 거를 더 주목하는 것 같아서 그건 매우 이준석 좀 대표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뭐 신당설도 있고 좀 화제가 되다 보니 발언 하나하나에 좀 주목하는 글쎄요. 게 근데 아닐까. 그런 사적인 감정까지 국민들이 알 만큼 그렇게 여유는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예.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저는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결국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항상 너는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이런 좀 나이로 누르는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이 빠지고 태도 논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예. 근데 다만 어떤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정치인들 특히 어떤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낼 때는 저는 그래도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 부분에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런 태도 논란을 전부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이런 태도 논란은 부분으로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더 국민들 앞에 또 표현하거나 대중 앞에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의 톤 앤 매너 저는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최근에도 이 전 대표랑 소통을 좀 직접 하시나요? 뭐 저는 이제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 뭐 상의도 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했을 때도 예. 제가 영상을 다 봤어요. 네.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로지 영어를 썼다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사실 이건 뭐 인종차별이라고까지 저는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무례하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안이나 좋은 그림들이 있다면은 이런 태도 논란으로 그 내용들이 감춰지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쭤볼 것이 신당설에 이어서 지금 대구 출마설까지 나왔거든요. 본인도 뭐 회피할 생각 없다고 했고 이게 어떤 이 전 대표의 새로운 뭐 전략 같은 겁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할지 말지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대구로 내려가면서 이제 대구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로 출마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탈당을 전제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뭔가 보수에서의 정통성 농제,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가치들이 더 보수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뭐 일단 거취에 대해서 탈당 여부도 아직 결정을 안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역구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아마 논의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